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유독 뭐 포털이나 아니면 뉴스 보실 때 이 밀리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경제 분야 주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주식 그런 얘기하셔서 매체에서도 K방산 그렇죠. 하니까 이 엄청들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뭐든 K 붙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중에 이제 방산도 K 방산이 그렇죠. 하나의 무슨 뭐랄까요? 이게 트렌드처럼 네.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성과를 분명히 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K방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K방산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긴가민가 하는 것들 제법 있어요. 특히 국뽕이랑 좀 연결되면 조회수도 올라오고 막 이런지 잘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내지는 뭐 사실이긴 한데 엄청나게 과장한 정보. 예를 들어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뭐 미국이 울고 있네, 뭐 중국이 떨고 있네, 뭐 미국이 짐 싸고 있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만간 지구 재패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뭐 KF-21 가지고 뭐 후속기가 이미 개발돼 있어서 뭐 51구역 같은 데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서부터 네. 이게 이런 상상은 저 같은 소설가한테 맡기셔야지. 이게 어쨌든 유튜브 채널도 사실을 보도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자꾸 이 소설가 영역을 침입하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다 보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 없고 그냥 K 방사는 그냥 전 세계를 제패해서 뭐 로키드 마틴이 보잉이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뭐 이미 지구를 정복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유튜브의 알고리즘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무섭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봤던 게 있으면 또 비슷한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고착화돼 버리고 나면 나중에 진실을 누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너오지 못하는 강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도 되고 해서 적어도 저희 밀떡에서는 확인된 바 네. 그리고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보도 내용도 아까 뭐 중국이 떨고 있다, 미국이 어쩌고 있다, 뭐 우리가 곧 지구를 정복할 것 같다 등등의 뉘앙스로 막 쏟아져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소해가지고 일부러 깨갱거리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네. 적어도 사실에 기반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K방산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좋다고 봐요. 네, 우리만의 브랜딩이 된다? 방위 산업이다 해서 우리만의 방위 산업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약속을 항상 지키는 그런 이제 신뢰감이 든다는 측면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단어로 우리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K방산 상당히 말 그대로 좋아요, 방산에도 어감이. 코리안 스타일이 있다. 그렇죠. 네. 분명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소설가니까 저도 뭐 장명이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쓰실 테니까. K 방사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죠. K가 이미 영문 이니셜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K-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붙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폴란드에서 또 대박이 터졌다. 또 대박. 네, 또 대박이 터졌다라고 해서 뭐 자주포를 얼마 수출했네 했지만 보도를 자세히 보면 예전에 이미 수출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언뜻 보면 이미 앞에 판 건 판 거고 또 또 새롭게 더 뭔가를 판 것 같다. 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뭐 추가 수출 이래가지고 그쵸. 뭐 대박 뭐 이렇게 항상 하면서 썸네일을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네,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면서 저렇게 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쓰는 기자가 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방위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 바로 몇 개월 전에 계약했던 거 내용까지도 체크 않고 네.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내가 만약 기자면 내가 오늘 폴란드 수출 내용을 쓸 거야.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럼 지금까지 어땠지 검색 한번 할 것 같거든? 그것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 일이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폴란드만 예를 드셔서 이제 그쪽으로만 가보면은 이번에 뭐 152대에 네. 수출을 했다는 거에 포장을 다 떼놓고 보면은 K9 자주포. 그렇죠. 네. 우리가 아예 제로 추가 수출은 아예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152대를 수출한 게 그나마 상상 외다, 네. 의외다. 예상 밖이다. 그런 것들을 왜 그랬는가 이런 전후의 맥락을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그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보도가 됩니다. 특히 SBS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의원님이랑 전문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색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전화나 카톡으로 물어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SBS에 있는 그 군사정보 전문 기자 네. 네. 친합니까? 안 친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친하더라도 사실 진실한 보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언론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처럼 보여야 되진 않거든요. 근데 언론도 보면 이렇게 포털에 그냥 썸네일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또 수출했어. 예. 야 폴란드 형제 나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예전에 보내기로 했던 무기에 뭐 2차분, 3차분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앞으로 212대가 이제 우선적으로 1차로 간 거에 대한 그거는 계약이 된 거고. 계약 네. 이건 완료죠. 네, 완료. 완료됐는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우려 먹는 거죠. 매달 15대씩 보내고 있었고요. 진짜 이런 건 좀 서글프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 맥락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걸 종합판으로 한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고 찔끔찔끔 그러고 있다는 건 난 이거 어떻게 보냐면 그 방산 업체가 됐건 아니면 어떤 또 주구도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보도 자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거 그대로 쓴다고 봐요. 그렇죠. 그 네. 앞뒤 이거 없이 오늘 보도 자료 나왔네. 이거 써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참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넓게 이야기 않고 좁게 이야기하더라도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 해당 방산업체는 그럼 이거 널뛰는 거죠. 예, 주가가. 막 널뛰게 네. 되는 거죠.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위산업에 대한 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무기 체계의 성능 여하를 떠나서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요. 우선 네. 가장 첫 번째가 그 국가하고의 어떤 관계. 그렇죠. 그게 제일 이 중요하잖아요. 외교가 제일 1번이죠, 네. 사실. 네.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 국가의 정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고 네. 그 국가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폴란드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네. 선거에서 이번에 한번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당의 목표가 뭐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하고 우리 경제 수준에서 20조의 계약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퍼준 거 아니야? 어. 네. 이거 뭐야? 하고 정략적 차원에서라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계약할 때 이거 미국제 뭘 살려야 되지만 야, 이 프랑스제가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찔러보면서 이렇게 뭐라도 하나 받아내는 것처럼 폴란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 무기 체계와 공중 무기 체계 포함해서 네 종의 아주 중요한 무기 체계들이 2차 수출은 좌절될 수도 있는 그렇지.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뭐 정서는 그래도 야든 여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이라는 인식이 있는 국민들이 거죠. 있었던 예, 거예요. 예, 폴란드 국민들이. 그래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예. 그럼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나라의 뭐 어떤 수출 관련해서의 뭐 담보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자주포만 본다면 K9만 본다면 앞으로도 460대를 더 원래는 수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확정적으로 152대에 대한 그것도 MOU 그쵸, 체결이 된 거예요.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예. 그리고 얼마든지 방위산업에 대한 계약서 특히 MOU는 얼마든지 파기가 돼요. 그러니까 MOU 보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MOU는 다른 게 아니라 야 그냥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라는 그럴 그 수도 있는 정도로 겁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방산 관련된 무기 관련된 MOU와 에너지 관련된 MOU가 많이 맺어지죠. 많이 맺어지고 많이 깨집니다. 그렇죠. 깨진다는 표현이 부적절한 게 이거는 깬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도 탓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전체 정세
아니면 지난번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어떤 뭐 감염병이라든지 수많은 변수들이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MOU는 MOU라고 보도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MOU 말고 실제 계약을 해도 깨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호주나 프랑스 같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 국가잖아요. 그 국가들 간에 맺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잠수함 도입 그렇죠. 사업도 바로 그렇지. 깨지고 네. 그것도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이 정권 잡고 있으면서 마크롱이 마크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걸 우리가 야 저 좀 못 쓰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깨지고 나면 깨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무기 도입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뭐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국방력을 증강시킨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입할 때는 거의 돈을 낭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살까 저거 살까 뭐 싼 걸 살까 비싸지면 좋은 걸 살까라고 해서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입했다가도 도입 대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또 향후 전망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10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50대 뭐 30대만 도입될 수도 있다. 최근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레오파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추가 도입에 대한 옵션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4대로 끝.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 언론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요새 분위기가 그래요. 언론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도자료 중심의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건 적어도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 여기 쭉 읽어보고 이게 사실인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여기 빈 게 있는데 내가 그래서 취재를 더 해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 보실 때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뉴스 보는 게 일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전해진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네. 그 서술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진다는 취재를 뜻이죠. 했다면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쓰는 기사들이 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뭐 폴란드 얘기를 좀 길게 네네.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주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동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동의 이제 방위 산업 수출에 있어서는 가장 큰 특징이 기밀입니다. 기밀. 예, 예. 중동 국가들은 가장 우선시 그 조건을 내거는 게 무조건 기밀 유지해 달라는 거라서 사실은 민간 우리 같은 민간한테 정보가 알려질 정도면은 끝난 거지.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히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훨씬 밝아요. 예. 동유럽보다는 훨씬 밝고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에 대한 걸 본다면 아마 가장 알짜고 알맹이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또 현찰박치기를 좋아하는 나라라서 어허. 네, 우리 다른 데처럼 이렇게 무기 살 테니까 돈 좀 땡겨줘. 뭐 이런 뭐 얘기들은 어음 잘 안 끊고 하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정 안 되면 석유로 대신 받아도 되잖아요. 거기 뭐 그래서 뭐 저 만수르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 그 동네가? 예. 중동 국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도무기 체계가 그렇죠. 발달돼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성능에 전혀 뒤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뭐 상대적으로 심하면 저렴하고. 3분의 1 예. 가격이기도 하고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걸로 또 유명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KT즘-2라든지 그리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청궁2 그렇죠. 나아가서 앞으로 개발될 청궁3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천무 다련장 시스템들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더 퍼지는 게 사실 물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K2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천무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밀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몇 년 지나서 그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부대 시찰하다가 뒤에 천무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했던 게 있고 저기 언제 나갔지? 뭐. 네, 그 현궁 같은 경우도 후티 반군이랑 싸울 때 쏘는 장면들이 하고 심지어는 후티에서 노획해서 사용한 장면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설사 그걸 안다 하더라도 정말 엠바고로 지켜야 되는 그렇죠. 4대 일간지 기자들은 함구는 해요. 예. 다만 뭐 저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함부로 이야기는 않고요. 그럼요. 그건 중요한 지금도 거니까. 예. 이런 게 물밑 협상 중이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드릴 그러니까 수밖에 국가적 없어요. 이익 자체를 깨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약할 때 그게 조건으로 하고 수출을 했다면 상대방이 이제 공개하는 시점까지는 이제 우리도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MOU를 다르게 뻥튀기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52문 얘기를 했지만 폴란드에 152문을 금액으로 환산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양해각서 뭐 몇 기 이래가지고 그걸 다 돈으로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네. 양해각서는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해각서는 뭐 예를 들면 3조다. 네. 3조 얘기하고 왔다. 밥 뭐 이 먹으면서. 정도라고 네네.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써버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심지어 그걸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줘서 줘서 나중에 가져 이제 이렇게 받는 예, 건데. 받는 건데. 그리고 지금 중동의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미 아주 요만한 걸 뻥튀기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중동 외의 거를 잠깐 조금 말씀 더 드리면은 우선 호주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레드백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확정을 지을 거예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레드백을 선정했지만 이제는 이제 확정을 지을 게 아마 연내에 가능할 거냐 아니면 내년 초일 거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이슈죠. 카이의 FA50이 훈련기로 과연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선정이 될 수 있을 거냐.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진짜 상징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K 방산의 커다란 시발점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뭐 그건 장밋빛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안개 속에 한치 가려져 앞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문제를 그건 가지고 미국 마음이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확정됐다 내지는 아니면 확정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도한다면. 진실이 아니죠. 다만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T7 갖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레드오크 네. 갖고 거의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지금까지의 정책과 습성상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T7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T7 후에 뭐 T7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나머지의 어떤 반사 이익을 노릴 수가 있을 거다. 그거 해결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게 다 희망가였지. 희망 예. 전문 용어로 희망회로죠. 끝까지 기다려 줄 거야 아마 미국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왜 카이가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 전념을 일단 하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럭키드 마틴도 그쪽에 전념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산이라는 게 워낙에 국가적인 사업이고, 뭐 국익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했으니까 얼마 벌었다 이게 국익이라고 말한다면 아주 얄팍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람은 장사꾼이 되어야 되지만 국가가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접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개떡 같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밀떡에서 이제 꾸준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산 관련된 구라치는 매체들은 손모가지 걸어야 됩니까? 뭐 손모가지 걸든 뭘 걸든 하여튼 밀떡에서 다 걸릴 겁니다. SBS가 제일 먼저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밀떡을 보시면 되는 거죠. 어디서 야 진짜로 우리가 탱크를 팔았다고? 뭐 우리가 미사일을 팔았다고? 그럴 경우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거 3년 전 기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MOU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